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생이 살 길이다. 조금 시간이 됐지만 한양대학교 조병원 박사를 모시고 지난 시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스마트 시티화 시키자라고 한번 방송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개념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요 제목으로 우리 한양대학교 4차 산업혁명 최고위 과정 원장님이시고 블록체인 스마트도시 연구소 소장이신 조병환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난 시기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지금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3단계로 격상을 하느냐 이 와중에 있고 또 태풍도 이제 올라오고 아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연구하기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그렇죠.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신개념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하실 텐데 한번 좀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전을 우리 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경제 발전 전략을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북조선 같이 지금 발전을 막 하려는 나라 그렇죠. 또는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적용이 가능한지 또 그리고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북조선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요. 전 세계가 경제가 다 셧다운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북한에서 이 북조선에서 경제 발전 전략을 이런 특별한 시대 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생각지도 않은 이거 역사 이래 거의 100년 만에 이 장마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마 이렇게 되는데 특히 또 오늘 저녁에 올라오는 저 태풍까지도 굉장할 것 같아요. 예상은 굉장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에 경제가 겹치고 겹쳐져 어려움이 너무 지금 심화가 되는데 자, 그럼 어느 나라건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남한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짓 하는데 결국 그게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거냐? 임시 방편인 그렇죠. 이것이 크지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 쪽에 있는데 그런 이제 북조선 같은 데서도 재난지원금 형태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처방. 이게 중요하니까. 북쪽의 입장에서도. 북쪽의 입장에서죠. 소위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준비한 한 서너 장만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중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제 정책이 중국이 잘한 것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가지고요. 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업 경제 활성화 전략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가지고 독일과 일본을 따라잡는 게 중국 전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공적으로 그게 수행되고 가고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전략이 있고 이어서 아시다시피 1대1로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1대1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 쪽에 이제 세계화 전략으로서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게 이제 중국의 1대1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1대1로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공황일 때 마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민족인 남한과 또 이 형편이 다른 북조선에 있어서 경제 발전 전략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관심 있게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가장 이제 좀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자, 경제를 발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건 외자 유치 어떤 좀 돈이 필요하게 그렇죠. 돼요. 자본이 있어야 자본이 되죠.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중국의 북조선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북조선은 사실은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를 그렇죠. 위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고서 북조선에서 정책 위반자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 알다시피 지금 평양에 택시가 몇 대가 있죠? 거의 뭐 10,000대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네, 10,000대 가까이 있다는데 네. 자, 이 수익이 누구한테 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에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건 뭐 이제 예, 뭐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네, 네,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중국 이 북조선에서 새로 시작하는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유치가 중요하지만은 방향 없는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알맹이는 엉뚱한 삶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자, 그런 걸 이제 네.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썼습니다. 북한 수익과 체제의 우선 보장이 되는.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예, 그러한 자발적 투자. 네. 그걸 이제 하자는 거죠. 그럼 야, 그럼 네 말, 그 말은 좋은데. 네. 자, 그럼 지금 유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제재가 그 말이 되냐? 말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를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수익과 체제가 우선 보장이 되는 무기명식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뭐 택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익이 다른 데 빠지는 게 아니라 북한에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북한의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그 경제 발전 주도할 인력을 양성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인력 양성이 뭐 1년, 2년 걸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저희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위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 지식 전달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해서라도 자, 북조선의 경제를 주도할 네. 인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머리를 짜내서 인력 양성이 돼야지 그게 북한에 남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미국이다, 러시아가 중국이다, 누가 해줘요. 투자해봐야 그것은 자꾸 자기가 그렇죠. 가져가요. 자기 자본주의. 그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 기반의 경제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주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IBM이라든가 구글, 애플 뭐 이런 특히 요즘 이제 제일 무서운 데가 아마존이라는 그렇죠. 테슬라야 뭐 아마존,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마존 굉장히 무섭게 나가고 야, 우리 언제 중국이 이렇게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세계 속에 어깨를 겨루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죠. 자, 여기서 자, 중국이 이렇게 됐다면은 제 말은 북조선도 그렇게 단기간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그걸 생각하시고 북한에서도 지금 북조선에서 절실한 경제발전 전략을 야, 중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느냐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다른 중국이나 미국, 독일 뭐 이런 사람이 와서 하면 안 되고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거 가지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걸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급속 단기간 발전이라는 걸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인력 양성도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제가 한국에서도 8시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를 시키고 네. 그분들 아이디어를 발굴시켜서 그분들이 특허라든가 신기술을 개발하게끔 제가 옆에 도와주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소위 길잡이 역할이네요. 그럼요. 네, 안내. 예. 예. 그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있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인 거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서 단기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네. 그걸 하자. 그래서 북쪽에 조선의 인력을 이렇게 이제 양성해서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을 위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투자자들도 투자자의 이익을 또 보장해야죠. 아, 그것도 보장 당연히 뭐 당연히 해야.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이라든가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거기서 사업에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에 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원산갈마 스마트시티를 말씀하셨는데 또는 금강산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플랫폼화를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인력을 수출하는데 머리를 수출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수익은 지적이시네.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가가치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원산이나 갈마나 스마트시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 설계는 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북한조선 자체에서 인력 양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인력 양성도 일주일은 저는 충분하게 된다. 왜 해봤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네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 기술 인력 가지고 우리가 빨리 우리가 정말 북조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경제 발전 전략을 자 세계 수출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의 경향을 알아야 되는데 세계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맞는 지금 시급한 북조선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북조선에서의 자주적 경제발전을 외국과 동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조병원 교수님의 이 가이드로 안내로. 그래서 이제 무분별 투자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력이 참여하는 4차 사업의 북한 수익 모델 발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외 플랫폼을 수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뭐 철도가 됐건 관광이 됐건 스마트시티가 됐건 상하수도가 됐건 쓰레기 처리 문제가 됐건 농장이 됐건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들이 전 세계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조선은 해봤다. 실제로. 인력 이거 해봤다.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실제로 한 곳이 없나? 그런 개념.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하는 건 없어요. 스마트시티를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조선에서 먼저 실행을 하면 이 자체가 플랜트 수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단순한 인력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북에서 해봤으니까 이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모범은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고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데가 두바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언뜻 초고층 건물에 얼마나 예술적으로 멋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3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시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걔들도 4차 산업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산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시티 해봤다. 그럼 전 세계에서 선도해 갈 수 있는 와서 보느라고 관광객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고요. 글쎄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걸 컨설팅 해줌으로써 그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거지. 원동력이 되죠. 뭐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해가 얘기죠.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1단계에서는 일단 인력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고급 인력 양성. 근데 그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제가 분명히 했고요. 저도 뭐 1년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전 충분하다고 봤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해외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래야지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북한 경제가 사는 거지. 북한에서 북조선에서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자체 자본이 근데 그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될 때 해외에서 투자 유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비용에 이제 1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을 했고 뭐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 소프트웨어 좀 강하거든요. 강하죠. 지금. 근데 단지 아이디어에서 약간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걸 경제화 시키는데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드웨어, 인프라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묶는 거죠. 교통, 통신, 뭐 에너지, 경제, 교육, 복지, 건강 모든 분야네요. 이걸 이제 합쳐버리는 거죠. 전 분야. 그래서 플랫폼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창출되고 세계 속에서 북조선의 이미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북조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3단계에서 그러면서 남북이 정서적으로 한마음이 되는 뭐 통일이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요. 한마음 돼서 정서적으로 한민족이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생 발전하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도 상생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바로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제가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되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도 이제 경제 특구라든가 경제 개발구 현황을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3차 산업혁명의 주 산업들 위주로 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까지 가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하니까 새로운 방향에 맞게끔 세계 경제 트렌드에 맞게끔 이거 조금 해나갈 수 있다. 그런 환경이 가장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북쪽이.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북조선에 정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이 형성이 되는 경제 거죠. 특구에서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북조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1차부터 98년도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차가 또 5년간에서 이렇게 잡았고 4차까지 돼 있고요. 지금 5차가 지금 여기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보시면은 낙후된 이 철도라든가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고 소비재 중간재 국산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며칠 전 신문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미진하다. 뭐 미진하다는데 목표치에 이루지 못했다. 근데 이런 이제 공식적 발표했죠. 한 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 2020년부터 5차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경제 제재가 있고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요걸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조선의 기술 현황을 고려하지만은 북조선이 자랑할 만한 소프트웨어 중심 그리고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인력 양성과 함께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이제 관광 분야가 있죠. 또. 관광 분야가 있는데 이제 관광을 우리가 관광에서는 그 관광객들이 감동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스토리텔링하는 콘텐츠 개발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관광 인프라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감동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는 게 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이 북조선의 경제 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쭉 세워놨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래도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해킹이 나쁜 뜻도 있죠. 좋은 뜻에서도 화이트 해킹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저 화이트 해킹, 블랙 해킹이 아닌 화이트 해킹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블록체인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조선이 잘할 수 있는 제가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조선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광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북조선에서 시작하는 장마당 경제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프레임을 짜느냐가 북조선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냥 내비두면은 일부 외세 의존한 투자 세력에 의해서 글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럴 우려가 있죠. 그러면서 또 북조선에서 우려하는 부정부패 뇌물 같은 게 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소지가 있죠. 그런 소지가 있죠.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자 그런 것이 필요하고 이제 스마트 도시 재생 지금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경제 발전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식품 분야도 좀 열악한 거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농업, 수산업, 축산업 같은 것들을 북조선 실적에 맞는 적정 기술에서 빨리 저 어떻게 하면서 인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활성해주고 결론적으로 인민들한테 배부르게 행복해 해주느냐. 생활 향상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질적 생활 향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이게 생각지도 않게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자원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정말 경제 발전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스폰지 도시라고 해요. 스폰지 도시. 스폰지 도시라고 해가지고 이 스마트 도시인데 홍수가 와서 얘들도 이제 피해를 워낙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폭우가 오더라도 물을 갖다가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인다. 그런 그래서 개념에? 스폰지 도시 개념이에요. 그 물이 어디로 가나요? 그 지하에다 이제 보관이죠. 지하에 보관하면서 천천히 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폰지 도시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 50여 개 이상 도시가 진짜 수십 조 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 홍수에 물거품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서울도 지금 1시간 폭우가 예를 들어서 100mm 오면요. 난리예요. 그렇죠. 난리. 1시간 100mm 오면은 난리예요. 야단이죠. 지금 우리가 뭐 우면산 산사태라든가 강남에 저수 침수되고 나서요. 그쪽 지방 그쪽은 어떻게 고쳤냐면 1시간 폭우가 95mm까지는 와도 설계가 돼 그렇게 있고. 설계를 했어요. 100mm가 넘으니까 이제 사단이 난 것이군요. 그래서 사단이 나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새로운 데는 95mm를 했는데 일반 한 90% 이상은 지금 폭우 강도가 10mm예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것들은 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수에 피해를 당연하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북조선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지금 폭우지만은 북조선에서도 예를 들어 가뭄도 또 심각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수자원 인프라를 폭우 강도에 맞게끔 제가 서 최소한도 100mm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 100mm에 대해서 물 순환 시스템을 갖춰서 북조선에서 심각한 산림 문제, 사실 나무가 좀 빈약한 형태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무가 빈약하다는 얘기는 산림 자원이 빈약한 얘기고 지금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미래에는 광물 자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거지. 산림 자원이 우리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걔들이 다 석유와 석탄과 광물을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자원 인프라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 홍수 피해를 안 입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연재해를 홍수나 폭우, 가뭄에 대해서 수자원 인프라를 플랫폼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왜? 외국에 그렇게 안 하니까. 네. 근데 그걸 제가 그것은 소위 지금 요 대목만 하면 수자원을 플랫폼화 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틀립니다만 네, 네. 어느 나라건 그 정권 하시는 분들이 치수라고 해가지고 물은 관리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렇죠. 뭐 그것은 뭐 역사 이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죠? 당연하죠. 하는데 그 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선진국이라든가 남한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네, 네. 근데 모니터링 하는데 거기다가 아이디어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이디어만 들어가면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네. 왜 지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강이다 뭐다 다 센서가 들어가 다 그렇죠. 관리를 해요. 네네. 근데 한국도 지금 모니터링만 하는 거지 진흥화를 못 시켜. 4차 산업혁명이 진흥화거든요. 네네. 그게 안 돼 있군요. 네,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왜 안 돼 있는 거죠? 그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기술자라든가 정책 위반자들이 4차 산업혁명은 센서를 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가 그건 한계군요. 3차 산업인데 3차 산업혁명이에요.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조 박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컴퓨터 안에. 그럼 지가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지가 바둑도 두는 놈인데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지가 대책도 내놔야지.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대책까지. 자, 우면산 산사태가 나는데 새벽 2시에 마냥 나는데 미리 예측해서 이 사람도 대피를 시켜줘야죠. 그렇죠.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죠. 그게 가능한 거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죠. 예. 근데 그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수자원도 북조선도 요번에도 워낙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내일 밤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제 발전과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경제 발전 열심히 해놨는데 홍수 한번 지나가가지고 난리 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여기 그걸 통해서 제가 여기 놨습니다만 이 수재에서 홍수 가뭄 예방하고 산림 조림. 산림 조림이나 하천 개선에서 이 사방 사업이나 골재 채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북한의 일자리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발전에 이 북조선 상황에 맞는 경제 발전 전략이 될 수가 단단한 축이 되는 거죠. 있게 되는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혁명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거죠. 저도 이제 북 취재를 다녀보니까 교육, 과학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만 좀 꿈만 접목이 되면 그래서 상당히 빨리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쪽의 산업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조금 미국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 링크라고 해가지고 뇌를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의 뇌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5차 산업혁명인데 그렇죠. 5차죠.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학습 지식도 USB로 다 타고 주면 돼요. 그건 참 사실 좀 끔찍한 상황이네요.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끔찍하지만도. 이와 같이 교육이 변하고 있는데 북조선 쪽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물론 전통적인 이 주체 사상이라든가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병행을 해야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전략이 같이 들어가는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기반 하에서 하는 게 여기 지금 한 거의 100여 장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그렇죠. 또 여기서 혹시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오늘은 뭐 어쨌든 저도 지난 시간 벌써 2번에 걸쳐서 우리 조병원 박사님께 들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그만 짧지만 그래도 기본 지식이 있어서 좀 얼른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우리 대한민국은 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북쪽에 대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의 이제 경제 발전 전략해서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단시간 내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다라는 차원에서 또 오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좀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오늘은 뭐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파일도 수십 개 또 이렇게 100여 장 이상의 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네.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나누고 해서 앞으로 우리 통일TV 시청자뿐이 아니고 동력에 계신 동포들도 함께 이런 조병원 박사님의 이런 경제발전 전략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을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시간을 함께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 신개념의 북한 경제발전 전략뿐이 아니고 바로 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나라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그러나 5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개념을 달리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조병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